자, 형 시작해볼게. 렉처 5,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야. 일단 우리 전 시간에 Discrete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배웠지. 원화 팩터라든지 Bag of Words 그리고 앵그램 같은 거. 근데 이번에는 Continuous Representation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전에는 정수로 표현된 이산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실수로 표현된 연속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이제 표현하는 방법론 네 가지를 우리가 다룰 거야. 근데 이렇게 그 단어를 벡터로 그 중에서 이제 덴스 벡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걸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썼던 원화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큰 단점이 있어. 그게 여기 나오는 예시처럼 모텔이랑 호텔 같이 되게 의미가 비슷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벡터를 나올 때 내적을 하잖아. 근데 내적을 하면 다 0이 나와 버리는 거야. 어떤 벡터를 내적하든지 간에 0이 나와 버려. 그래서 이 두 단어 사이의 유사성, 뭐 연관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가율로 표현한 대신에 이제 실수형으로, 연속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지. 자, 이제 그 시작이 NLLM이야. NLLM은 앵그램 때처럼 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추측하는 거야.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거는 너그랑 캣처럼 뭐 유사성을 띠는 단어들을 그 의미를 좀 더 보존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과정으로 코퍼스에 없던 그런 단어 시퀀스들도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스파스 벡터였던 거를 덴스 벡터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앵그램은 그 모든 그램들을 다 저장해줘야 됐다는 공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됐어. 다만 파라미터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정해진 n개의 단어만 참고한다는 점에서 그 버려지는 단어 문맥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그 단점을 계속 안고 있어. 어쨌든지 간에 이 NLLM의 목적은 컬선 디멘셔널리티를 좀 해결하면서 워드 피처랑 프로버티 펑션을 뽑아낸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은 이제 워드백인데 그 두 가지로 나뉘어. 시바오랑 스키그램. 시바오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중간 단어, 지금은 나이트인데 중간 단어로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올지 예측하는 거라면 스키그램은 주변 단어들로부터 중간에 뭐가 올지를 예측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시바오보다 스키그램이 그 학습 기회가 더 많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보면 NLLM보다 워드백이 몇 배는 빠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몇 배 빠르다고 한들 그래도 많아, 학습량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줄이고자 하는 방법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 단어로 만들어진 수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그 친다든지, 아니면 어나 더 같은 관사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좀 쳐내버리는 서브샘플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n개의 단어 중에 몇 개만 취사 선택해서 학습시키는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어쨌든 학습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글로브인데, 글로브는 중심 단어의 벡터랑 주변 단어의 벡터의 내적이 동시 등장 확률로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거든. 이 식은 밑에처럼 나타내지는데 이 식에 대해 설명은 차후에 할게. 근데 일단 이제 동시 등장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K가 솔리드나 가스나 워터, 패션 이 네 가지 뭐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 중에 아이스랑 어울리는지 스티밍이랑 어울리는지 나타내거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 두 개를 나눈 값이 있는데, K가 솔리드일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값을 보이면 알 수 있어. 이 말은 즉슨 솔리드란 단어는 스팀에 비해서 아이스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말이야. 그치, 솔리드랑 스팀이 어울릴 일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시등장 확률이라는 개념을 오른쪽처럼 함수로 나타낼 거야. WI, WJ, WK를 인풋으로 받는. 근데 이 함수를
이제 wi랑 wj의 차이가 이 함수 입력을 들어오게끔 한다는 가정. 그리고 근데 이때 이제 왼쪽은 벡터고 오른쪽은 스칼라니까 이 둘을 좀 더 결합시키기 위해서 내적을 취해. 그런 입력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wi랑 wk가 바뀌어도 만족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이거는 대칭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랑 같아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준동형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또 넣어서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가장 다루기 쉬운 거야.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기로 했고 뭐 양쪽에 로그 취하고 xi를 뭐 상수로 치환하고 해서 밑에 최종 로스 펑션이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가중치를 일정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일정치 넘어가면 1로 바꿔버리는 그런 fx를 우리가 설정해서 너무 뭐 연관성이 높다고 해서 가중치를 이렇게 엄청 큰 값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fx를 우리가 곱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글로브에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팩스 텍스트인데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 워트백 다음에 나온 뭐 최근에 나오는 방법론인데 일단 그 기존에 이 세 가지 방법 NLLM이랑 워트백이랑 글로브는 형태론적 의미를 좀 많이 무시한다고 해. 그래서 형태적인 게 많이 바뀌는 대표적인 예시가 터키어라고 하는데 그런 언어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다네. 그래서 이 패스트 텍스트의 목표는 캐릭터 단위로 N그램을 써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목표야.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birthplace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처음 봤다 쳐. 근데 birth랑 place라는 이 두 단어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정말 birthplace라는 단어를 인간이 뭐 유추하듯이 birth랑 place라는 단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birthplace라는 단어의 의미도 유추할 수 있겠지. 지금 이런 것처럼 단어를 캐릭터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것들의 의미로 이 birthplace의 의미를 유추하는 거거든. 그래서 몇 개의 캐릭터, 지금 4개랑 5개로 나눴는데 이 몇 개의 캐릭터로 나눌지는 이 애는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등장 빈도수가 적은 단어에 되게 강점이 있대.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는 타이프 그 오타가 되게 많은데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들은 정말 새로운 단어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패스트 텍스트는 걔네들이랑 다르게 좀 더 로버스트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론 이번에 다뤘었어. 이상 발표를 마칠게.